자, 두 번째, 3030 영어 온라인 문제 풀기 및 그다음 병행 교재 학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문제 풀기 한번 화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레이스토어에서 3030 영어 온라인이라고 검색하고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 PC 화면 같은 경우는 3030 uclass.com/student로 학습자 프로그램을 또 접속할 수 있지만 이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이 크롬 웹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OS가 안드로이드인 기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3030 영어 온라인을 검색하셔서 꼭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녹음도 되고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맥 같은 PC 그런 경우에는 그냥 크롬 웹브라우저 설치하고 3030 uclass.com/student로 이제 접속해서 PC에서 맥이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스마트 기기,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어디 웹브라우저 앱에 URL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3030 영어 온라인을 꼭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 열기를 누르면은요. 지금과 같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학생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관리자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이들이 학습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학습자와 동일하게 요게 학습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모든 걸 다 학습자 입장에서 해볼 수 있게 요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단계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챔프 3단계를 선택했고 요렇게 이제 펼치게 되면 물론 이제 관리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열려 있는 거지 학생 아이디는 학생 아이디 만들고 교재 신청한 그것만 이제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색깔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은 무조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음원 듣기 이렇게 이제 눌러주셔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학습 중인 교재를 누르게 되면 본인이 학습 중인 것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나머지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회색깔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해도 본인 것만 이제 검은 색깔로 되어 있다고 해도 찾는 게 쉽지 않으니 꼭 학습하는 거 이렇게 한번 같이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차별로 잘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음원 듣기 하면 음원 들으면서 교재 수업하고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해서 점검까지 해서 교재 학습이 35분에서 40분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여기 이제 문제 풀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복습 겸 이제 오늘 학습했던 걸 성취도 평가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단어 팟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고르게 되면은 이렇게 실시간 채점이 되고요. 오답을 고르거나 넘기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실시간 채점이 됩니다. 이어서 매칭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칭 같은 경우는요. They want some bread. 자, 이렇게 음원이 재생됐죠. 듣고 이렇게 배열해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배열하면 맞았다. He 나오고, wants some soup. 만약에 학생이 음원을 잘 못 들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He wants some soup. 이렇게 음원을 다시 들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배열하는 중간에 막 잘못 배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주면 됩니다. 요건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있다는 걸 숙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라이팅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제 타이핑을 이제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 스크린 키보드로 치는 게 많이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실제로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원장님들 거의 65% 이상 원장님들께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을 해요. 이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으면 훨씬 원활하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아이들이 터치 세대다 보니까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더라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유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첫 한 권을 진행할 때에는 지금과 같이 라이팅이나 딕테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넘겨서 학습 단계를 스킵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단계를 스킵할 수 있는 것이지 학생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 단계를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설정할 수 있느냐? 바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크롬으로 접속해 주셔야 해요. 아이들이 학습하는 이 태블릿 PC,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iOS가 이제 OS가 안드로이드여야만 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이 관리자 페이지는 반드시 PC로 접속해 주셔야 하고요. PC로 접속하실 때 꼭 크롬 웹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해 주셔야 해요. 네이버에 크롬 검색하면 크롬 웹브라우저 설치할 수 있고 주소창에 3030nucleus.com/admin이라고 입력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관리자 페이지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는 원장님께서 부여받으신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3030 영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위에 학습 관리라고 바로 보이시죠? 학습 관리 누르고 왼편에 보면은 학습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습 설정에서 학생별로 학습 단계 스킵이라는 걸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오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학생 아이디를 생성하게 되면 ON을 눌러주면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학습 단계를 스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학습 단계 스킵 기능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학생의 이제 학습 단계 스킵 기능을 ON 누르면 지금처럼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한 것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맨날 첫날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유드린 거 뭐냐면 첫 번째 건에서 학습 단계 스킵을 뭐 라이팅이든 딕테이션 둘 다 스킵하든 둘 중에 하나 스킵하든 요렇게 이제 타이핑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첫 한 권 끝날 때까지 스킵할 수 있게 해 주시되 여기에 더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고 집에 이제 가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영타 연습 시켜 주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럼 영타 연습은 어떻게 시켜 주느냐? 플레이스토어에서 영타 연습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실제 3개에서 5개 정도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가장 강도가 적고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학생 타이핑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건 나갈 때부터 아까 이제 보셨던 관리자 페이지 학습 관리 학습 설정에서 이제 학습 단계 스킵 기능을 다시 오프해 놓으시면 이렇게 임의로 넘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많이 저학년이고 타이핑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첫 건 나갈 때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학습 기능을 설정해서 학습 단계 스킵 기능을 온해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적응되고 연타 연습 시킨 다음에 다시 오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피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피킹이요,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 하면서도 가장 점수에 목을 매는 부분입니다. 이 스피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습자의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발음, 억양,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녹음 요령입니다. 이 학습자의 능력이 5라고 하면 녹음 요령이 5대5로 중요해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 원어민이 와서 녹음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녹음 요령이 좋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 요령 관련해서도 세세하게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요인은 뭐냐? 탭 최적화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플레이스토어에서 3030 영어 온라인이라고 검색만 하셔서 설치하고 그냥 학습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나 탭 최적화 세팅이라는 걸 해주시게 되면은요,
아주 매끄럽게 프로그램을 더 원활하게 녹음도 더 잘 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탭 최적화 세팅 매뉴얼은 메일로 이제 수령하셨을 텐데요. 그 메일에 이미지랑 텍스트랑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걸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뭐 매번 하시는 게 아니라 기기당 딱 최초에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최적화 세팅도 해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발음 억양 속도도 좋은 학생이고 녹음 요령도 좋은데 이게 왜 안 되지 했을 때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서 쓰는 스마트폰 줄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녹음이 안 되는 상황이 처음에 딱 닥쳐버리면은 뭐가 원인인지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이제 지원팀에 연락 주시게 되시면 사항을 이제 여쭤보고, 또는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을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가장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킹 이제 녹음 요령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하셔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녹음을 하면 앞에 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타이밍이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고요. 0.3초 정도 있다가 녹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He wants some soup.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녹음을 했고요. 제가 말한 목소리가 한번 나왔고, 이제 여기에서 넘기면은요, 비교해봐라고 원어민 음성이 나오게 되고, 색깔 점수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파형 있죠? 이 파형은 사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파란 색깔이 원어민 음성이고 빨간 색깔이 제가 녹음한 파형인데요. 이 파형 같은 경우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냐? 넘기면 나오는 원어민 그 성우 당사자가 와서 여기에서 녹음해도 파형은 달라요. 왜냐하면 녹음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서 중요한 건 색깔 점수입니다. 지금 넘겨보면 이제 원어민 음성이 나오고, 여기 그는 스프를 좀 원한다 글자 밑에 이제 색깔 점수로 채점이 될 거예요. He wants some soup. 자, 파란 색깔이 잘 나왔죠. 파란 색깔은 뭐냐? 잘 녹음했다라는 이제 뜻인데요. 제가 한 문장 더 녹음해 보겠습니다. I have. 자, I have some salad란 문장인데 제가 I have만 발음을 했죠. 그러면 some sala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점이 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have some salad. 자, 보시는 것처럼 some salad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이 나왔죠. 빨간 색깔 점수는 뭐냐면 아예 녹음을 안 하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발음. 예를 들어서 주어가 신데 I로 발음했다. 그러면 이제 빨간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한 문장 더 녹음을 해볼게요. 자, 제가 좀 방금 이상하게 녹음을 했죠. 뭐냐면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음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긴장돼서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의 룰로 조금 정해두셔라고 권유드리는 게 있는데, 우선 점수부터 한번 볼게요. 떠듬거렸죠, 제가. She has some milkshake.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점수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원의 규칙으로서 여기 빨간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기 전에 3번도,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발음해보고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합니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 두시는 걸 권유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는 너트를 좀 원한다. 요거를 이제 해보면 We want some nuts. 이렇게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We want some nuts. 녹음하면은
더듬을 일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하죠. 해서 처음부터 학원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책상 위에 뭐 붙여준다든지 해서 이걸 처음부터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We want some nuts. 자, 제가 한 문장 더 녹음해 보겠습니다. He wants some sandwich. He wants some sandwiches.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He wants some sandwiches인데 제가 샌드위치만 발음하니까 노란 색깔이 나왔죠. 이 노란 색깔, 주황 색깔 점수는 어떤 거냐면요. 비슷한데 애매하다 할 때 주는 부분 점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문장 더 해보면 너는 완두콩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제가 You have some pea. You have some peas. 자, 보시는 것처럼 You have some peas인데 제가 P라고 이제 발음하니까 노란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구글 음성 인식 엔진을 쓰고 있어요. 여타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비교해 보셔도 음성 인식률이 가장 좋은데요. 근데 이 아직까지 이 가장 좋은 엔진조차 한계점은 존재해요. 뭐 피즈, 뭐 샌드위치 잘 구분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성 단수 주어 he, 그 다음에 여성 단수 주어 she가 있다라고 하면 she를 발음해야 하는데 he로 발음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틀린 거지만 아직까지 이제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유사 발음으로 치어요. 즉 이제 주어가 she인데 남성 단수 주어로 he로 발음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노란 색깔로 표시됩니다. 이런 한계점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녹음을 할 때에는 끝발음을 좀 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발음할 때 특히 이제 녹음할 때는 끝발음까지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he has some strawberries. She has some strawberries. 요렇게 정확하게 끝발음까지 해주는 게 더 정확하게 이제 딕테이션으로 넘어가 버렸었네요. 지금 이렇게 이제 끝발음까지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 점수를 아이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이 딕테이션이고요. 딕테이션 말 그대로 듣고 요렇게 이제 타이핑 치는 형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딕테이션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나왔었던 스피킹 요령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아까 보셨듯이 음성인식률이 상당히 좋으나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뭐 주어가 she인데 he로 녹음하면 노란 색깔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 하나 더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과 같이 세 단어가 넘어가는 문장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두 단어로 구성된 문장, 예를 들면 뭐 It's rainy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짧은 건 아직까지 잘 인식을 못해요. 해서 이제 권유드리는 방법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두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한 번 발음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두 번 발음.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이 있다, 버튼 딱 누르고 It's raining. 이렇게 두 번 발음하게 되면은 잘 음성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딕테이션까지 이제 완료하면 테스트 성적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평균 성적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많이 그렇게 스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스킵한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에서 아예 제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스킵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스킵 안 한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르게 되면은 녹음한 걸 다시 이제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적표에서
성적표 이제 발송을 하게 되면 지금은 학습자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요. 자, 녹음 관련해서 좀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께서 태블릿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태블릿에 반드시 스마트폰 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기 자체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잡음의 영향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예전에 스마트폰 줄 이어폰 있죠. 그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다만 이 스마트폰 줄 이어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귀에 구멍이 작아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헤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돌출로 된 마이크 형태의 헤드폰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잡음의 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스마트폰 줄 이어폰과 같이 옆에 이제 쬐끄만하게 이제 녹음 구멍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된 걸 이제 구매하신 걸 권유드리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녹음 요령 팁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에서요. 녹음한 걸 이제 살펴보면 잘 녹음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다시 이제 들어보니까 발음도 좋은데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학생 살펴봐 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녹음 요령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크 구멍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여기 이제 끝 지점이요. 그러면 이 녹음을 할 때요. 앞에 쪽에 이제 가리는 게 없이 이제 녹음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고 녹음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옷깃에 가려져 있는 채로 녹음을 했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녹음은 됐지만 정면으로 인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구멍이라는 게 이제 있으면은 여기 가리는 거 없이 정면으로 2, 3cm 떼고 크게 녹음하는 게 좋아요. 옆에 선 같은 거 잡는 게 아니라 녹음하는 부분 구멍 안 가리게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잡고 2, 3cm 떼고 크게 녹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요. 요렇게 이제 녹음하고 나서 옆 친구 소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녹음한 구멍을 요렇게 가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손에 대이는 것 자체가 잡음으로 인식되거나 해요. 제일 좋은 건 그래서 녹음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구글 음성 인식 엔진을 쓰고 있지만 이 현재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냐면 소음의 영향을 100% 차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최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스마트폰, 그게 뭐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 시리즈든 여기에서 시리나 빅스비를 부르고 두 명에서 동시에 얘기를 한다? 얘네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각 태블릿 PC, 스마트폰 보면 위에 볼륨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딱딱 누르게 되면 미디어 볼륨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미디어 볼륨은 들을 때는 귀에 크게 듣고 그 다음에 녹음할 때는 이걸 3분의 1로 줄여주게 되면 들리는 값도 작아지지만 입력되는 값 자체도 줄여져서 이렇게 3분의 1로 줄이고 2, 3cm 떼고 앞에 가리는 거 없이 크게 녹음하면 실제 옆 친구 소음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든 아이한테 다 알려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녹음 요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선생님 저 옆 친구 소음이 계속 말하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 잘 안 돼요. 그런 아이들만 개별로 철수야. 그럴 때는 여기 미디어 볼륨 녹음 볼륨을 눌러서 녹음할 때 시작 전에 이렇게 3분의 1로 줄이고 2, 3cm 떼고 크게 녹음하면은 여친구 소음 차단이 된다. 요렇게 이제 필요한 아이들 개별로만 알려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주셔야 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녹음할 때 어디 선 같은 데 잡는 게 아니라 녹음 음성인식 들어가는 이 조그마한 구멍을 정면으로 2, 3cm 떼고 크게 녹음한다. 요 정도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인 내용 버튼을 누르고 바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0.23초 있다가 녹음을 이제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긴장돼서 떠듬거릴 수 있으니까 아예 한 문장을 연습해보고 예를 들면 They want some bread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그 다음 버튼 눌러서 They want some bread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녹음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집에 가서 얘기할 때 앞뒤 다 자르고 엄마 나 학원에서 뭐 안 되던데 이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법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해서 예를 들면 철수라는 학생이 선생님 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철수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단다.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셔야 하고, 혹시라도 학생이 추가로, 선생님 저 그렇게 해봤는데도 좀 잘 안 돼요. 했을 때 이제 원장님, 선생님께서 직접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확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학생을 교육 지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학생들을 교육하실 수 있는 소양이 있으신 성인, 그리고 영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루의 1차만이라도 내가 학생 입장에서 딱 녹음만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녹음 요령 싹 다 마스터 하실 거예요. 반드시 직접 해보시고 아이들 교육 지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녹음 점수가 갈수록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음이라는 게 매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 매일 학습을 시키면서 발음 억양 속도를 계속 교정해 주지 않습니까? 녹음 점수는 자동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는데 참 신기한 게요, 한 3개월 지났는데도 제자리인 아이들이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권유드리는 게 퍼스널 트레이닝 시켜주는 걸 권유드려요.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학생이 학원에 이제 딱 왔을 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학생 아이디가 아니라 학생 아이디는 자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학습 결과도 또 남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관리자 아이디로 학습 프로그램에 이제 딱 접속하게 되면 어느 단계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를 들어가서 다른 거 그냥 다 스킵해버리고 스피킹 넘어가서 딱 세 문장만 옆에서 발음 억양 속도, 그 다음에 녹음 요령 딱 봐주시는 거 하루에 한 3분, 5분 정도만 한 3번만 봐주시면 녹음 요령이 아이가 급격하게 이제 녹음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유의하셔서 지도 점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이제 문제 풀기를 마치게 되면 이렇게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본인의 점수 자세한 내용을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은요, 관리자 페이지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에 보면 여기 성적 관리가 보이시죠? 이 성적 관리를 이제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학습했던 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또 확인이 가능하죠. 녹음한 것도 학생뿐만 아니라 원장님께서도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출력하기 문자 발송 있죠. 이 문자 발송을 이렇게 성적표 들어가서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크하고 편집 눌러서 성적표 출력, 문자 발송 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문자 발송을 누르면 학부모님께 김철수 학생의 스마트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밑에 URL이 달려있는데 그 URL 딱 터치하면 프로그램을 깔거나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 성적표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 몇 점에 각 영역별로 몇 점 만점, 그 다음에 각 세부 영역으로 지금 스킵해서 안 보입니다만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까지 녹음한 거 클릭하면 바로바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온라인 문제 풀기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 이어서 병행교재 학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를 완료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성적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데 왼편에 보면 1일 성적표, 그 다음에 기간 성적표라고 나와 있어요. 이 1일 성적표는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녹음한 음성까지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보면 이 기간 성적표도 있는데
있는데 이 기간 성적표는 여기에 날짜를 지정하는 거. 이제 그게 3일이든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딱 그 기간 지정한 거에 대해서 평균 성적표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코멘트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일 성적표랑 기간 성적표 이제 차이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성적표 같은 경우는 매일 보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 보내게 되면요.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아예 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권유드리는 건 두 가지 타입입니다. 첫 번째 이제 타입은요. 자주 보내고 싶으실 때 권유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하나의 코스북이 이제 20일차로 구성되어 있고 5, 10, 15, 22 ROR 리뷰 리서치 복습 1차잖아요. 그래서 5일차 복습, 10일차 복습, 15일차 복습 그 5일차, 10일차, 15일차가 1일 성적표에 떴을 때 학부모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권이 아예 끝났을 때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간 평균 내가지고 코멘트 넣어서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책당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주기를 좀 더 적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0일차 1일 성적표가 떴을 때 학부모님께 이제 보내고 1일 성적표로 그리고 책 한 권이 끝났을 때 기간 평균 성적표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한 권에 대한 평균 넣어서 이제 코멘트 넣어서 이제 학부모님께 전송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적표 발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그 아무리 설명 잘 드리더라도요, 발송 주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절대 변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기를 딱 정하시고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 관리 파트에서 성적 객관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적 객관화도 꾸준하게 그 주기를 지키셔야 합니다.